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시장이 진짜 참 좀 그래요. 그 주 시작부터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밑꼬리를 달면서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기술적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세한 움직임은 뒤에서 알아보고요. 지금 우리나라 증시만 이렇게 바본 건가? 아니면 뭐 왜 이렇게 하락하는 건가가 궁금하겠죠. 그래서 전 세계 증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국은 그냥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미국도 똑같아요. 중국은 양회 때문에 움직이는 모습, 베트남 똑같고, 유로존 그 반등, 유로존 반등, 독일도 반등, 러시아도 반등. 유로존은 괜찮아요. 유로존은 반등하고 있는 모습. 자, 인도네시아, 브라질, 대만, 인도 다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채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이죠? 3개월물. 3개월물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채권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 심하다는 게 여기서 좀 보여지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을 끌어내리는 건 뭐 삼척 동자도 알겠죠. 금리에 대한 이슈입니다. 금리를 더 올리느냐, 여기서 멈추느냐 이런 거겠죠. 유가는 떨어지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의 둔화 조짐이 보이고 있다라는 걸 뒷받침하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유가 동향도 계속 봐야 돼요. 금은 왜 계속 떨어질까요? 경제 위기가 오니 침체가 오니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니 하지만 금리가 올라가면 금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유는 몇 번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전 세계 증시가 조정을 보이고 있다. 전 세계 전체가 기술적 구간에 진입해서 매도 압박에 못 견디고 있는 겁니다. 자, 코스피 상황을 한번 볼까요? 자, 보시다시피 갭 하락을 결국 해버렸어요. 갭 하락을 해버렸고, 갭 하락을 하면 깊숙이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깊숙이 하락이 나왔다가 확실히 대기 매수세가 있다 보니까 밑꼬리를 달고 올라왔습니다. 2400에 턱걸이를 했는데요. 결국 2400이 여기가 지지선이지 않습니까? 여기를 과연 버텨줄지 전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여기서부터 갭 하락 또 하고 이렇게 질질질질 흘려내려도 할 말이 없는 시장입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예측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너무 확신을 가지면 안 됩니다. 시장에 지금 떨어지면 2300 밑으로까지 떨어질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기술적인 분석을 맹신하건 불신하건 관계없습니다. 앞으로 흘러가는 걸 보시면 알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자를 들이대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외국인 기관들도 뭐 낚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돈 버는 걸 바라겠어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끼리 이렇게 뭉쳐야 돼요. 뭉쳐서 집단지성을 발휘하고 데이터 팩트 기반으로 시장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움직임들을 예측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뇌동매매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여기서 밑꼬리를 달고 올라와 줬는데 저는 여기서 버틸지 안 버틸지는 계속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기술적 구간이에요. 지금 현재 시장에 뭐 돌릴 만한 호재나 악재가 있나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에 시점은 다 정해져 있어요. 뭐 FOMC, 그다음에 뭐 경제 지표 발표 시점. 그러니까 딱딱딱 정해진 시점에 나오는 거를 그 코에 걸고 귀에 걸고 난리를 칠 거예요. 자,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또 다르죠. 코스피랑. 자, 보시면 지금 갭 상승했는 곳까지 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질질질질 흘러내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이걸 뚫고 올라간다는 건 상상하기 힘들어요. 호재가 발생해야 됩니다. 뭐 금리 인상이 끝난다라는 뭐 약간 그런 근거라든가 발언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 페드의 점도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점점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금리 인상이 정말 치명적이었으면 주가가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미 680까지 와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금리 인상의 이슈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최근에 발생했던 경제 지표라든가 그 페드 관련인들의 발언들이 이 주가를 여기까지 끌어내릴 정도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주간으로 보면 지금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생각했던 라인까지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여기.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하면 횡보 중이죠. 횡보. 이 횡보를 좀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은 횡보 구간입니다. 횡보 구간. 이걸 뚫어 올려서 가는 거는 다른 얘기예요. 일단은 횡보한다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횡보를 하되 지금 밑꼬리를 점점 올리면서 가고 있는 횡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2300대까지는 조정을 보일 수 있다. 여기서부터 반등하기 시작하면 다시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다시 상승 추세가 여기 이렇게 상승 추세가 형성되잖아요. 상승 추세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2600도 지금 추세상은 가능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올려줄 만한 이슈가 필요하겠죠. 돈이 다시 풀린다거나
금리가 내려간다거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간이 얼마 정도 될까요, 여러분? 6개월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시점들이랑 지금 계속 일치하고 있는 거죠. 전형적인 금리 인상기 흐름이죠, 지금. 예, 전형적인 금리 인상기 흐름입니다.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강하고 그 글로벌 전체가 약세를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만의 악재가 아니란 거예요. 이게 시스템 리스크가 아니란 겁니다. 자,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좀 수상해요. 생각해보면. 이거 여러분들 한국은행 보고서 같은 거 보시나요? 사실 안 보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왜냐? 제 영상의 조회수가 4,000회 정도 나오는데 이 경제 전망 보고서 같은 것들의 조회수는 1,000회가 넘지 않습니다. 즉 한국은행에 들어가서 보고서를 보고 있는 사람이 1,000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중에 뭐 투자기관, 그 다음에 정부 부처 애들이 보는 거 생각하면 실제 민간인들은 거의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걸 뭐 찾아가면서까지 보면 뭐 그렇게 친절한 보고서는 아니에요. 저는 이걸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조금씩 말씀드리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거기서 지금 알 수 있는 게 채권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2023년 1월에 제가 외국인 관련해서 계속 얘기했던 게 얘들이 채권을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근데 주식은 더 많이 매수했죠. 요건 뒤에서 얘기하고요. 채권을 엄청나게 팔았었는데 2월에는 지금 채권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매수하고 있어요. 근데 채권을 지금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런 것들이 좀 보여요. 일단 2월에는 국채 선물 3년이랑 국채 선물 10년을 굉장히 많이 매도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채 금리가 올라간 이유를 알겠죠. 예.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하고 있어서 그렇다. 이를 기관이 다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뭐 사실 이건 제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사를 종합해 봤을 때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거센 외국인 국채 선물 매도를 받아낸 증권의 속내는 증권이 아니고 기관이겠죠. 예. 이분이 지금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네. 자, 그런 예상을 이런 그 국채 선물 매도를 받아낸 이유는 금통위를 기점으로 시장이 돌아설 것으로 예상하는 베팅이 있었을 것. 그러니까 사실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뭐 그분들의 전략 부서에 가서 얘기를 들어봐야겠죠. 하지만 이 기자가 썼겠습니까? 그 분석가가 있겠죠. 베팅이라고 표현하면서까지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겠죠. 이거는 굉장히 이 기관을 무시하는 얘기입니다. 기관이 결국엔 자기들도 생각이 있어서 투자를 했을 건데 베팅을 했다고 하잖아요. 좋습니다. 아무튼 외국인들이 국채를 지속적으로 매도를 했고 증권을 매수했습니다. 저는 이걸 봤을 때 국채를 매도하고 그 국채를 매도한 돈을 달러로 바꿔서 나가는 게 아니라 다시 증권을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채권이 약해지고 증권이 강해진다는 움직임으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지금 바닥을 다지는 매수를 하고 있고 저점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1월, 2월 동안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 순매수 누적이 되고 있잖아요. 증권시장에서.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해석을 하지 않고 더군다나 외국인들도 내가 코리아를 사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중 되면 지금이 만약에 바닥이었고 지금 구간이 바닥이라고 할게요. 근데 차트를 보면 바닥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닥이었는데 나중에 막 오른 다음에 뒤돌아서서 이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저 때가 바닥이라서 외국인이 매수했구나라고 후행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데이터와 팩트를 기반으로 외국인이 바닥이라 판단하고 매수하고 있습니다라고 저는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거에 맞게 대응을 하는 거고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런 보고서들을 기반으로 해서 제 전략 방향과 기조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공유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그 와중에 주식은 지속 매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1월, 2월 동안 매수하고 있어요. 지금 월 말이 돼서 주식을 좀 팔고 있지만 그래서 많이 줄었어요. 예, 저 굉장히 많이 늘 줄 알았는데 줄었습니다. 줄었고 지금 현재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잔액은 640조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자, 여기서 그냥 간단한 재미있는 얘기 한번 해볼게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640조 들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갑과 을이 바뀝니다. 외국인이 갑 같죠. 근데 우리나라 시장이 망하면 누가 손해보죠? 외국인이 손해봅니다. 그럼 외국인은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나라 시장이 망하면 안 돼요. 640조나 들고 있습니다. 약간 이런 걸 좀 생각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외국인은 죽었다 깨나도 우리나라 시장에서 손을 뗄 수가 없습니다. 뗄 수가 없어요. 자, 금리 인상 전후의 S&P 500 추이 저번에 말씀드렸죠. 요거 말씀드릴 때만 해도 금리 인상 시작 초창기였어요. 네, 초창기라서 다들 어리둥절하고 쟤는 지금 무슨 말하고 있나라고 하셨을 건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죠. 예.
급격한 금리 인상이 시작됐어요. 그 뒤에 약 6개월 정도 조정을 보이고 있죠, 지금. 6개월 넘었죠, 이제. 6개월 넘어서 7개월, 8개월쯤 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야, 무슨 6개월이나 조정을 보여라고 했지만 지금 6개월 넘어가게 조정을 보이고 있어요. 자, 6개월 정도 조정 보이고 어떻게 됐죠? 그 뒤로 상승했습니다. 자, 이건 과거의 데이터예요. 과거의 팩트입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는 없어요. 예,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자, 그러면 과거대로 움직이냐? 그거는 다른 얘기죠. 하지만 과거에는 이렇게 움직였었다는 겁니다. 그건 사실인 거예요. 급격한 금리 인상 시기고 6개월 이상 조정을 보였고 그 이후에 상승하더라. 그래서 미래에도 상승할 수 있겠구나. 상승할 확률이 높구나 정도만 체크하겠습니다. 주봉상 하락 추세가 형성됐었죠. 지금 히든 다이버전스 구간입니다. 히든 다이버전스 구간이기 때문에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약세가 이걸 깨고 내려갈 정도의 약세는 아니다라고 좀 계속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에 맞게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다고 생각했으면 예전처럼 제가 인버스를 매수를 계속 극대화했겠죠. 근데 제가 인버스를 지금 손도 안 대고 있어요. 왜냐? 언제 상승할지 모르는 시장입니다. 하락을 할 수도 있지만 언제 상승 반전을 할지 모르는 시장이에요. 자, 기술적 구간이니까 조심하자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세 가지. 금리 인상 우려,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성장주들 실적이 약세입니다. 실적 발표 시즌이잖아요. 자, 고통이 끝나갑니다. 예, 고통이 끝나가고 있어요. 금리 인상에 대한 충격은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그 복싱 경기만 봐도 알잖아요. 계속 라이트를 때려요. 라이트 때리는데 그 계속 맞아주는 바보는 없습니다. 시장도 똑같죠. 금리 가지고 아무리 그래도 둔화됩니다. 제가 코로나 1차, 2차, 3차, 4차 확산 때 말씀드렸잖아요. 2차 확산 때 더 이상 코로나로 하락할 일 없습니다라고 했다가 문매를 맞았지만 2차, 3차, 4차 코로나 확산 때 증시가 하락했나요? 아니요. 그때부터 진짜 루트 반등을 했잖아요. 제가 또 코로나 때 어록이 있죠. 루트 반등을 할 것이다가 지금 저 지금 봤을 때 지금 9시 뉴스에 나와야 될 발언인데 예. 한국은행 경제 전망 보고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 굉장히 긴데 중요한 부분만 알려드릴게요. 내용 또 어려워요. 또 알잖아요. 경제 분야는 또 니들은 절대 몰라야 돼를 시전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온갖 용어를 써요. 예, 그런 용어 다 필요 없고 초등학생이 이해할 정도로 설명할 수 있어요. 전문가입니다. 그 중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자, 이걸 보면 얘들의 생각을 알 수 있어요. GDP는 성장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3년 상반기부터 24년까지 성장한다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한국은행은요. 한국은행은 얘들은 그래도 공무원이고 의도가 좀 낮겠죠. 예, 의도가 없진 않을 겁니다. 근데 의도가 약할 겁니다. 약한데 GDP 성장률을 성장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보여지고요. 그 성장하는 이유는 수출 기여도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수 기여도도 올라간다는 겁니다. 즉 이 경제가 얼어 있는데 조금씩 풀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얘들은. 이거 얘들 허투루 전망하면 다 잘려요. 공모회를 안 잘리나? 참. 근데 요인은 해외로부터 찾고 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그냥 너무 막 대놓고 얘기하진 않는데 우리 잘못이 아니라 해외 잘못이에요 라고 계속 변명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니들은 통화 안 풀었니? 니들도 저금리 했잖아. 누구 탓을 하고 있어 이게 진짜. 자, 그리고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관광객이 유입될 거다. 중국인 관광객 유입이 본격화될 경우 if입니다. 얘들도 계속 단초를 달아요. 3월부터 국내 서비스업 업황이 이거 들여쓰기를 이렇게 하는 애들이 어디냐. 이거 내려야지 이걸로. 너 내가 상사하는 게 다행으로 생각해라. 3월부터 국내 서비스업 업황이 상당폭 개선될 전망. 갑자기 열받네. 예. 제가 요런 거 결벽증 있습니다. 보고서쟁이라 가지고. 좋습니다. 아무튼 상당폭 개선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중국인 입국자 수가 아직은 저조. 아직은 안 들어오고 있어요.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 예. 항공 운항 능력이 회복 지연 가능성 등은 제약 요인으로 작용. 요거는 의미 없죠. 예. 이미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등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제약 요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점차 늘어난다는 거죠. 점차 늘어난다는 겁니다. 종합평가. 중국 리오프닝은 대중 수출, 이 대자모 왜 한자로 했냐? 중도 한자로 해야지. 이 보고서에는 저를 만나면 안 됩니다. 자, 관광객 유입 등을 통해 국내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그놈의, 자신 없으면 쓰지 마. 넌 진짜 내 밑에 오지 마라. 중국의 소비 중심 회복, 재고 누증 및 대외 수요 부진 등으로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국내 성장 재고 효과가 과거 평균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 동사가 없냐? 뒷골. 보고 쓴 놈 내 방으로 와. 됐고. 자, 아무튼 지금 리오프닝 때문에
상승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제전망 보고서에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결국 리오프닝 관련주는 주목해야 됩니다. 제가 늘 얘기했던 리오프닝 관련주입니다. 리오프닝 시점이 계속 밀리고 있어요. 예, 요거는 제가 조금 답답한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왜냐면 저 리오프닝 관련주 3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비중을 좀 태웠습니다. 아니, 너 한 끗에 5억을 태워 뭐 이런 갑자기 대사가 생각나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 일단 세 종목을 보유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분할 매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점을 계속 내리진 않죠. 지금 상승한 뒤에가 요러고 있잖아요. 예, 리오프닝이 안 움직인 게 아닙니다. 근데 전 여기서 N자형으로 올라갈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N 이후에 계속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태예요. 뭔가 지금 시동을 걸어야 되는데 동풍이 안 불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 제갈량의 동풍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여행, 숙박, 면세점 등 분명히 수급이 들어올 예정이에요. 저런 보고서를 쓰고 있는데 저거에 대해 반응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단기 트레이딩을 해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일수록 수급이 강한 종목 중심으로 해칭이 필요하죠. 저는 항상 시장이 약할 때 단기 트레이딩으로 해지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현재 여러분들은 아시겠죠. 예전에는 막 단기 트레이딩 종목이라고 해서 막 단기 트레이딩, 단기 스윙, 중기 스윙 이렇게 막 분류해서 보여드렸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다들 따라 하시더라고요. 따라하니까 저도 스텝이 꼬이고 저 안 좋더라고요. 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뭐 100% 승리하는 전쟁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실시간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단기 트레이딩이나 스윙은. 장기 투자는 안 그래도 돼요. 장기 투자는 사놓고 그냥 1년 뒤에 보면 됩니다. 굳이 중간중간에 봐봐야 속만 시끄러워요. 아무튼 그래서 그거는 하지 않고 있는데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걸 좀 보여드리면서 해야 여러분들도 아, 이놈이 무슨 생각하고 있구나, 뭐 어떤 스킬을 가지고 있구나를 아실 텐데. 그래서 수급이 강한 종목 중심으로 해칭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종목 보여드릴게요. 오늘 트레이딩한 종목 답니다, 이게. 나머지는 손도 안 댔어요. 에코프로 BM 오늘 트레이딩 들어갔습니다. 이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요거 고점을 뚫고 내려갔습니다. 이게 트랩 스윙이라면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갈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점을 올리면서 다시 반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구사하는 매매 스킬 중에 몇 가지 쓰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돌파 매매예요. 돌파 매매, 돌파 구간. 근데 여기는 제가 트랩을 좀 예상하긴 했습니다. 근데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생각보다 많이 강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들어가서 여기 슈팅 줄 때 바로 나왔어요. 슈팅 줄 때 나왔습니다. 약 7% 정도 수익을 보고 나왔어요. 좀 아쉽긴 하죠. 근데 이거 여기서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요거를 한번 얘가 왜 이때 팔았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아 데이터. 저번에 말씀드렸었죠. 저번이 아니고 어제구나. 지난주구나. 여기서 계속 트레이딩 했던 게 모아 데이터입니다. 요렇게 매수, 매도, 하락, 누구인가, 매수, 매도.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가길래 이상하다 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다시 돌파 구간이 왔습니다. 돌파, 슈팅 매도했어요. 여기서 슈팅 매도했는데 더 올라갔습니다. 요것도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저는 바보입니까? 요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터졌어요. 자, 지금 현재 매물대 구간에 와 있습니다. 엄청난 매물대예요. 이거는 정말 부담이 되는 구간입니다. 부담이 되는 구간에 진입했어요. 그럼 여기서 5일선 타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요 케이스 하나. 근데 여기서 한번 트랩 주고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두 가지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옆으로 지지지 가는 케이스도 있는데 세 번째긴 한데 세 개 말고는 케이스가 없죠. 근데 세 번째는 확률이 낮아요. 이런 거는 기술적인 좀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다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유진 로봇. 오늘 로봇주 슈팅 줬죠. 요런 시장에 내가 빠질 수는 없지 라는 거죠. 자, 돌파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슈팅 때 나왔죠. 누구인가. 자, 하락. 요렇게 트레이딩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하락을 해도 무언가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단기 트레이딩은 양날의 칼이에요. 저는 보시다시피 정말 절제하고 냉정하게 트레이딩합니다. 단기 트레이딩 할 때 절대 제 개인 욕심을 넣지 않아요. 지금보다 더 갈 것 같은데, 여기서 떨어지는데 곧 반등할 것 같은데 라는 희망회로를 절대 태우지 않아요. 그게 저 앞에 봤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왜 쟤는 저기서 팔지? 왜 쟤 저기서 계속 분할 매수하지? 쟤 왜 저기서 손절하지? 약간 요런 생각이 있으실 수 있는데 저는 정말 시스템적으로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걸 프로그래머로 만들면 아마 저렇게 계속 할 거예요. 왜냐면 전 정말 기계적으로 하거든요. 간간히 공유 드릴게요.